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의 맛 가지고는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커피의 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커피 향은 맛보다 꽤나 복잡해요. 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도 소리 같은 거를 막 데시벨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향도 실질적으로는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키트가 개발되면서 이 향을 갖고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와인에서 개발되었다가 커피로 넘어오게 된 르메디베르 향을 갖고 36가지 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36개의 강좌인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새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게 1번 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1번 향이 바로 흑향입니다. 흑향, 영어로는 얼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얼스라고 표현하고 흑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향이 도대체 어떤 향인지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는 아로마 키트를 사서 맡아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새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이 향은 새벽에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산길이나 이렇게 걸을 때 나오는 향이 있어요. 이 향이 습습한 느낌의 당근 향, 당근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 당근을 누군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잖아요. 이 흙 속에 파묻혀진 신선한 흙 속에 파묻혀진 당근 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아로마 키트는 1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 향을 맡아보면 그 습습한 그 흙향이 좀 나기도 합니다. 커피에선 이 향을 근데 갖고 결점이라고 말해요. 예, 그 이유 중 하나는 커피의 건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의 건조 과정에서 땅에다 그냥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향을 그대로 생도가 흡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의 개념은 자연 본래의 그대로의 향을 갖고 스페셜티라고 많이 하는데 땅에 있는 향이 커피에 생도에 흡착됐기 때문에 이 향이 나면 결점으로 인식하고 안 좋은 커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데요. 이 결점과 좋은 향, 이것들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향이라는 게 딱히 그 향이 났지만 그게 내가 선호하는 향이 아니면 난 이건 별로야, 이렇게 취향별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로마 키트 갖고 여러 수업을 해보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향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향에 대해서는 누구는 특정이 더 안 좋고 누구는 난 이 향은 좋아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안 좋은 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표정이 극단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거부한다는 거를 아로마 키트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짧은 유머로 써놨는데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 개미 크기라고 해요. 이 향의 분자 크기가. 이, 이 작은 향 분자도 인간의 후각으로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안 좋은 거를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향이 알고 보면 시궁창 향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과 인식에 따라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좋게 저희 집인데 옥상인데 이 산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향을 갖고 이렇게 좋게 설명하면 좋은 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향을 갖고 시궁창이나 이렇게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좋은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커피에 주로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로부스타 커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커피, 그 다음에 중미 커피에도 이 향이 살짝씩 다 들어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커피를 말릴 때 땅에서 말려요. 아프리칸 베드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에디오피아 커피도 있지만 땅바닥에 그냥 말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향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는 좀 약간 습습해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말릴 때 비가 오기도 하고 해서 땅바닥에 그냥 말리는데 습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향이 생두에 그대로 흡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커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커피에도 많은데 에디오피아 고급 커피엔 이런 향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저급 품질의 에디오피아 커피, 우리가 말하는 지포 등급에는 이런 향들이 가끔 들어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충 말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흑향이 인도네시아 흑향과 에디오피아 흑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흑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맡았던 그 에디오피아 커피가 그 에디오피아 그 땅의 느낌인지, 그 에디오피아 커피를 소개할 때 화산에 소일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향은 진짜 그 향이 나는지 흑향을 저는 맡아보고 싶어요. 에디오피아 땅 냄새를. 그리고 로부스타 커피에 많고요. 그 다음에 저급 품질의 중미 커피에도 많아요. 근데 저급 커피가 갈수록 어떤 맛이 나냐면 단맛이 빠져 있어요. 이 단맛이 굉장히 커피의 풍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단맛이 빠지고 이 향이 들어있다 보니까 거칠게 느껴지고 이 향이 들어있다 보면 안 좋게 느껴지고 텁텁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이 흑향을 좀 안 좋은 커피의 결점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커피가 좋은 훌륭한 커피랑 만나게 됐을 때는 지금 아침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뭐 습습하고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나나요? 뭐 혹은 뭐 이런 거 같나요? 이 아침 새벽에 나왔을 때 이 공기의 밀도감이 달라요. 이 밀도감이 다른 향이 이 커피에 들어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이 커피의 바디감, 그 다음에 커피의 풍부함을 더 살려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커피가 가끔씩 최고의 커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이 1번 향, 흑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갖고 딱히 결정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향이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어떤 조화롭게 다른 향들과 어울려져서 느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무나 버터나 이런 향들이랑 1번 향이 어울리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신선한 느낌을 받아요. 커피에서. 그리고 이 커피를 꼭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이 정도로 그런 커피를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커피를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의 맛이나 커피의 맛을 볼 때 나의 개성이 얼마나 남들과 다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강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단 이 타겟팅은 사실은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나만의 독특한 맛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이 강좌를 만들 건데 커피에서 말하는 것밖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36가지 향이에요. 커피에서 나오는. 이 36가지 향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한번 분류해보고 찾아보는 강좌로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